하루 50원, 한 달 1,500원으로 하는 수학 조기교육. 안녕하세요. 문해력을 책임지는 남자 문책남 박작가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9살 백건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은 되게 노력하는 엄마들이다. 박수! 진짜 박수 받으셔도 돼요. 영상의 댓글을 보면 막 우리 애가 영재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단지 좀 걱정스러운 것 뿐이죠.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순간부터 좋든 싫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애가 글을 잘 못 읽어서 학업이 뒤처진다거나 또 그로 인해서 아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로서 그만큼 속상한 일도 없잖아요. 이런 걱정을 잘 알기에 이번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문해력은 잠시 넣어두고 이번 영상에서는 수리력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머님들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공부는 문해력과 수리력이다. 혹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저는 낮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하루 50원, 한 달 1,500원으로 하는 수학 조기교육. 제가 썸네일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비법은 바로 수도쿠입니다. 수도쿠? 어디서 들어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도쿠는 9x9, 총 81칸으로 나누어진 박스 안에서 진행되는 숫자 퍼즐 게임이에요. 이 수도쿠라는 이름 때문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임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정정을 좀 하자면 과거에 일본이 수도쿠를 대중화시킨 건 맞지만 찐 원조는 스위스예요. 18세기 스위스의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라는 사람이 창안한 라틴 스퀘어 원리의 기초에 만들어진 게임인데요. 미국의 건축가 하워드 간즈라는 사람이 넘버 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1979년에 처음으로 소개하게 됩니다. 이후 1984년 일본 니코리사의 잡지 퍼즐통신 니코리 여기에서 수도쿠라는 이름을 붙여 수록하면서 한국에까지 대중화되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쿠를 구성하는 칸은 총 81칸인데요. 이 안은 다시 가로 3줄, 세로 3줄, 이 박스 9개로 세분화되어 있어요. 규칙은 간단해요.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첫 번째, 각각의 가로줄과 세로줄에 1부터 9가 중복 없이 하나씩만 들어가도록 수를 배치하면 돼요. 두 번째, 3 곱하기 3 박스 안에도 1부터 9까지 수가 중복 없이 하나씩만 들어가게 배치하면 돼요. 이거 약간 옛날에 신문에 있던 십자말풀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수도쿠 퍼즐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옆에 띄워놓은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81칸에 몇 개 숫자가 채워져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가로 세로 3 곱하기 3 박스에 중복되지 않고 1부터 9까지 수만 잘 배치시키면 돼요. 벌써 머리가 좀 아픈가요? 근데 이거 은근 매력 있거든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마성의 매력을 가진 게임이에요. 저는 일요일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이거 한 5장씩 뽑아놓고 하기도 하고요. 또 학원에서 공부하기 싫은 날에 애들이랑 빨리 풀어서 아이스크림 내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우리 시키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다행히 요즘 수도쿠가 난이도별로 잘 나와 있어서 5살, 7살 영유아가 할 수 있는 쉬운 것도 있고요. 어른이 하기에도 어려운 것도 있어요. 보통은 대략적으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누는데요. 난이도 가르는 방식은 81칸에 몇 개의 숫자가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당연히 숫자가 몇 개 안 적혀 있으면 더 어렵겠죠. 여기서 꿀팁! 수도쿠를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www.sudoku99.co.kr 당연히 무료고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난이도에 맞는 수도쿠 퍼즐을 출력할 수 있어요. 81칸 중에서 36칸이 메꿔져 있는 수도쿠 로직이 가장 초급 단계이고요. 17칸이 메꾸어져 있는 로직이 가장 어려운 수도쿠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되게 좋은 게 AI가 계속해서 새로운 로직을 만들어줘서 매번 새로운 수도쿠를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주제를 하루 50원, 한 달 1,500원으로 하는 수학 조기교육이라고 지은 이유가 딱 흑백 프린트로 A4 용지 한 장을 출력할 수 있는 값이에요. 아,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건데.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려서 수학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유 묻지 말고 꼭 좀 시키세요. 제발!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저는 원인과 결과에 목숨 거는 수학 선생님이니까 간략한 이유는 설명드려야겠죠. 백문이불여 일견이라고 조금 전에 알려준 주소로 들어가셔서 엄마 아빠가 직접 출력해서 초급 하나만 풀어보세요. 딱 그 외 학교 다닐 때 수학할 때 이해 안 돼서 머리 아프고 멍해지는 느낌 그거 알죠? 똑같은 느낌이 머릿속을 지배해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숫자 놀이거든요. 이게 무슨 당연한 소리야 싶겠지만 영어 공부랑 수학 공부는 전혀 다른 부류의 학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서브웨이라는 단어를 외웠다 쳐요. 길 가다가 이 샌드위치 가게를 보고서라도 서브웨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일상에서 의도적인 노력 없이도 습득 가능한 게 언어거든요. 그래서 왜 조기 유학도 시키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수학은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학문이에요. 아주 슬프지만 책을 펼치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수를 가지고 노는 놀이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 아이들 시선에서는 이 수학이라는 게 꼭 책 속에서만 존재하는 아주 재미없는 걸로만 느껴진단 말이죠. 스도쿠는 아이들이 수학책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담감과 거부감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어요. 애들은 공부라고 하면 싫어하지만 퀴즈, 퍼즐 풀라고 하면 환장한단 말이죠. 수학을 하는지도 모르게 수학을 시키는 거예요. 일명 수학 선생님의 빅피처죠. 스도쿠가 기본적으로 수를 가지고 추론하는 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추론이에요. 수학 못하는 아이들은 공식만 외우잖아요. 이건 추론이 아니거든요. 인과관계를 모르고 수학을 하니까 죄다 외울 것들 뿐이고 이 또한 결국 암기 과목이 돼버린 거거든요. 스도쿠는 어렸을 때 생긴 이런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스도쿠는 외워서 풀 수가 없어요. 매번 로직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추론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조차 없단 말이죠.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개 중에 하나 정도는 찍어서 맞추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찍잖아요. 그럼 100%다 틀려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 많거든요. 그럼에도 스도쿠가 요즘은 난이도별로 잘 나와 있어서 아이들 수준에 맞는 걸 시키면 고통스럽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고통스럽지 않게 수학 실력을 키우는데 스도쿠보다 더 효과적인 걸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초등학원 컨설팅을 맡았을 때 교육 프로그램에 꼭 스도쿠를 넣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나름의 데이터도 있고요. 그만큼 스도쿠에 대한 믿음이 강렬한 거죠. 제발 사석에서 3, 40대 젊은 엄마들을 만나면 맨날 물어봐요. 수학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해요? 선생님 입장에서 이런 질문은 사실 너무 뜬금없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 집 아이가 수학 문제 푸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무슨 수로 실상 솔루션다운 솔루션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마음도 알겠어. 엄마도 수학 공부해봤잖아요.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 봐도 엄마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도 수학이 쉽다고 느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왜 어렸을 때 수학이 어렵다고 찡찡대면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해줘요. 크면 머리가 트여서 잘 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마. 이런 칭찬을 해줬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애도 수학 싫어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 조바심도 나고 미리 시키면 당연히 더 잘하겠지 싶어서 5살밖에 안 된 애 손을 잡고 수학학원 영재반에 등록시키고 그래요. 여기서 제가 좀 독한 얘기를 하자면 99% 아이들은 영재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거죠. 그러니까 애가 가기 싫다는데 억지로 학원에 보내는 건 엄마의 욕심이고요. 1% 영재들의 교육을 위해서 99% 학생이 학원비 갖다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굳이 정말 굳이 그렇게까지 힘들게 수학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교육하는 선생님이잖아요. 애들이 학원 많이 다녀서 시장을 키워주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아닌 건 또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진짜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의 가장 큰 장점은 모르면 주변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장점이죠. 반면에 단점도 정말 모든 걸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휩쓸려 다니는 거죠. 여기 학원 좋다고 하면 우르르, 저기 학원 좋다고 해도 우르르. 냉정하게 얘기해서 누구 집 아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건 학원을 잘 다닌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뛰어난 거고요. 부모님 교육이 훌륭했던 거예요. 아이 수학 실력의 문제가 전부 다 학원에 있다고만 생각하는 건 정말 무리라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채널명을 문해력과 수리력으로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유년 시절 공부는 정말 문해력과 수리력이다. 꼭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요. 책 많은 집에서 자란 아이가 문해력과 더불어서 수리력까지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호주 국립대 사회학과와 미국 네바다 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국제통계 자료조사가 있더라고요. 두 대학 연구진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OECD 국제 성인 역량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밝힌 결과 정규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더라도 많은 책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자란 10대 청소년이 책이 별로 없는 집에서 자란 대학 졸업생만큼이나 언어, 수학,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은 책을 많이 읽혀주시고요. 그로 인해 문해력과 수리력까지도 꼭 지켜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교육 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